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시더스그룹 휴스턴 코리아, 제가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그 추가 조사도 추후에 받을 예정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현재 고소 2건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소 2건 진행 중에 있는 것 중에 한 건 같은 경우에는 뭐였습니까? 시더스에 대해서 있던 그 강 본부장의 이 고소건. 또 한 건은 특정 그 업체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고소건. 2건을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진행상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폰지 사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불법 다단계냐 아니냐, 제가 이걸 여부를 좀 따져주기 위해서 이게 불법 다단계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방문 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고, 그쵸, 방판법이라고 하죠. 방판 신고가 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이게 막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불법 다단계는 아니다. 다만 너무 고수익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주의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이없는 명예훼손으로 좀 신고를 했는데, 이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업체한테 직접 연락을 하라라고 해서 제 메일 주소까지 제공을 해줬지만, 수사관한테 제공을 해줬지만 이쪽에서 연락이 한 개도 없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자, 어쨌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더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요 결과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시더스 건인데, 제가 이 시더스 건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미리 하는 이유가 있어요. 1차 끝났다, 2차 끝났다 소감을 얘기할 건데,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자, 그래서 한번 그 내용 보기 전에 실제로 리에이스 네가 경찰서에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나는 널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겠죠. 피의자 권리 안내서라고 해서 나오죠. 담당 수사관이 누구다 해서 이렇게 이름과 팩스번호, 전화번호 적혀 있습니다. 자, 사건 진행상 결과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사이버 경찰청에 내 사건 문의. 그래서 저는 이제 최초로 어떻게 보면은 피의자로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고, 우리 강 모시기 본부장님은 정말 영광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쵸? 제가 최초로 피의자로 이렇게 가가지고 뭐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라. 근데 긴장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워낙 이제 고소하러 경찰서에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경찰서에 종종 가다 보니까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편하게 받았습니다. 막 옛날 같으면 막 덜덜덜 떨고 이럴 텐데 그런 건 없었어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뭐 신뢰관계자 동석이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 체포시는 피의자에게 범죄 사실의 요지, 뭐 체포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한 후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변호인 가족에게는 체포 사실을 통지해드린다. 야, 만약 이것 때문에 체포가 되면은 체포가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야, 무섭네. 체포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면 담당 경찰관이 변호인 또는 가족에게 통지를 해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뭐 아무튼 다른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이렇다라고 해요. 제가 피의자로 간 건 처음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썰을 푸는 거예요. 요건 또 자료화면이나 이런 게 없고, 뭐 이게 녹취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녹취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법에 걸리기 때문에 녹취를 할 수는 없고, 이제 여러 뭔가 제가 조사를 할 때 약간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 이런 장소에서 이런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장소에 딱 들어가면은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조사를 받고 저기도 조사를 받고 이렇게 조사를 막 받고 있는 뭐 그런 현장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약간은 시끄러운 느낌이 좀 있는데, 자, 그 안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호구 조사를 기본적으로 하더라고요. 이름부터 해가지고 뭐 나이, 직업, 뭐 재산까지, 그 다음에 뭐 연봉까지 물어봐요. 급여 또 뭐 월급이라 하죠, 월급. 이런 것까지 막 물어보는데, 야, 이 멘탈이 막 붕괴되더라고요, 여기서 솔직히. 아니, 이런 호구 조사를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그게 또 사실대로 다 답변했죠. 답변 안 할 수는 없고,
저는 이제 하나 우려되는 걸 미리 얘기를 할게요. 또 공갈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 이게 이제 대구에서 강땡 본부장이, 강승일 본부장이죠. 강승일 본부장이 고소를 했어요. 근데 혹시나 제가 이게 그럴 리는 없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싶어요. 혹시나 말이죠. 강땡 본부장이 이 대구에 있는 모 경찰서에 있는 인맥을 통해서, 인맥이라고 한다면 이건 나중에 가만 안 둘 겁니다. 밝혀지게 되면 모 경찰관이 조사를 맡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역에 제가 멀리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느 특정 지역으로 가서 뭐 저의 관할 경찰서로 갔겠죠. 자, 그래서 이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호구 조사를 분명히 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저런 내용들이 일로 이렇게 다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저의 개인정보가 한 개라도 노출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도 안전하지 못할 거다. 제가 분명히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런 호구조사를 마치고 나서 제가 지난번 올렸던 영상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 제가 했던 얘기들이 사실이냐, 또 누굴 통해서 전달을 받았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보자는 누구냐, 뭐 등등등 물어보는데, 뭐 제보자에 대해서는 특정인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닉네임 정도 얘기하는 그런 답변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왜? 뭐 저는 다양한 매개체에서 이렇게 제보를 받다 보니까 뭐 좀 그래요, 그죠? 뭐 아무튼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했지만, 자, 저는 어쨌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결국 공익적 목적이고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거예요. 시더스그룹 슈스텐 코리아를 통해서 얼마 전에 자땡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오자 붙이는 거 뭔지 아시죠? 자, 이걸 하신 분도 계시고 목숨을 잃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수사관님도 이거를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피해자들이 돈 한 푼이라도 더 받아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피해자 구제를 받아야 될까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이 죽어나가면 당신들이 책임을 질 거냐? 전 이런 거예요. 애초에 과연 우리 강승일 본부장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아무런 죄가 없는데 제가 그냥 악의적으로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명예훼손을 했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제가 뭔가 신문을 받아보니까 느끼는 게, 와, 이거 넌나게 시간 낭비구나, 이걸 느꼈고, 넌나게 시간 낭비를 이제 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나면 저도 법률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본인도 돈이 어느 정도 있을진 제가 가늠이 안 가지만 정말 많이 화가 났어요. 아니, 피해자분들의 이런 게 막 트라우마로 남는 거예요. 전화통화도 해보고 진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정말 많이 힘들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수사가 끝나니까 다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다, 너무 내용이 많다,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제가 다음 주 중에 한 번 더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진짜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을 자꾸 허비해야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더스그룹 슈스텐코리아 폰지 사기 맞잖아요. 폰지 사기 맞는데, 이것 통해서 분명히 수익 본 거 맞는데, 광주에 있는 어떤 분처럼 자기가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이득을 봤다 라고 설명을 하고 아예 대놓고 다단계를 또 새로운 거를 해보겠다, 나는 이런 의지나 취지로 얘기하면 제가 시원시원하게 오케이 알겠다,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이건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를 아예 가해자로 몰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 가서도 또 조사를 받긴 할 거고, 그리고 자료를 제출을 해라 라는 답변까지 좀 받았는데 어이가 없고 좀 황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이 강승일 씨와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자료나 제보들 그동안 해주셨던 것들 외에도 다양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제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나 강승일 씨를 고소하셨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메일로 제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가 경찰서에 다녀온 이 사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